자,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연력학 계속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마더텅을 거의 다 기출문제를 거의 다 끝냈죠. 혹시 기출문제 중에서 특별하게 막 질문이 있었던 문제 있나요? 혹시 풀어봤는데 이거 진짜 안 풀린다 하는 문제 기출문제에서 있었니, 수민아? 혹시 기출문제에서 연력학 잘 안 풀리는 거 그거 말고 맨 뒤에 연력학에서 할만했어요? 다 안 풀어봤나? 저기 마더텅에서 따로 질문 없었고. 에이 진짜. 그래서 난 하나씩 꼭 더 준비해. 종이값 따로네. 자, 마더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이게 연력학부터는 조금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한 게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기존의 연력학보다는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 나오는 연력학이 조금 더 까다로워진 게 사실이긴 해요. 혹시 질문 있어요, 마더텅에서? 아, 이거 잘 안 풀립디다 하는 거. 72번 몇 페이지 몇 번? 110쪽에 72번 110쪽에 72번이요? 요거 좀 먼저 같이 볼게요. 자, 72번 2022학년도 작년이네요. 수능 17번이네요. 아, 이 문제만 작년에 미리 알았어도 그쵸? 기분 좋았을 텐데. 그러고 보면 이런 거 미리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수능 문제 미리 알다거나 아니면 뭐가 좋고 로또 번호 미리 안다거나 내지는 막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주식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막 스포츠 이런 거 나오면 50년치 막 그 기록 나와 있는 거 막 갖고 오고. 아, 그럼 돈 좀 될 텐데 그죠? 아니야, 그런 거보다 어디 신도시 들어온다? 아, 그게 더 낫겠다. 자, 그럼 72번 보죠. 72번에서는요, 그래프를 보면은요, 뭐 이거는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72번인데요. 그래프 자체가 지금 x축은 뭘로 되어 있냐면 x축은 온도예요. 그리고 y축이 부피로 되어 있죠. 자, 근데 얘를 그래프를 머릿속이 됐던 실제로 그려보던 해가지고 뭘로 바꾸는 게 좋냐면 x축이 부피고 y축이 압력인 그래프로만 완벽하게 변형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어지간하면 잘 풀려요. 물론 안 바꿔도 되는 경우, 안 바꿔도 풀리긴 하는데 자꾸 바꿔보는 연습을 해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쉽게 더 풀리니까. 먼저 나와 있는 것부터 볼게요. V0가 있고 3V0가 있대요. 그리고 온도가 T가 있고 3T0가 있네요. 그리고 좌표점은 여기 하나 찍혀 있고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찍혀 있네요. 여기가 B, A에서 B로 갔다가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데 C가 여기 찍히네요. C, 그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뭐가 안 나와 있냐? 압력이 안 나와 있으니까 PV는 NRT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PV는 NRT. 어차피 요거는 안 바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A에서 B부터 A에서 C를 먼저 볼까요? A하고 C만 볼까요? A에서의 압력을 P로 볼게요.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정 안 되면 뭐 곱해서 정수로 바꾸면 되니까. 자, 그런데 온도는 똑같은데 C는 부피만 3배 늘었어요. 온도는 똑같은데 그럼 압력이 3분의 1P로 줄어들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따지면 부피는 똑같은데 온도만 얘가 3배 더 크죠? 그럼 3배 더 커지가 여기 3배 증가가 여기 그냥 P네요. 이렇게. 자, 그림에서 보시면 일단 또 주어졌어요.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 상태가 A, B, C 그리고 다시 A를 따라서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상에서 나와 있으니까 특별하게 중요한 건 없어요. 자, A, B 과정에서 압력이 P0로 일정하고 여기 P0라고 줬죠. P0로 일정하고 등압 과정이네요. A, B 과정은. 그 다음에 일정량의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 P1으로 일정하고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이 Q1이다. 이 과정에서 열량 흡수한대요. Q1만큼을. 자,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하는 열량은 BC 과정 방출한대요. 방출하는 열량은 Q2다. 자, 명확하게 보고 싶으면 그래프를 바꿔보면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압력이 3분의 1 P 하고요. P0하고 P0 하나만 놓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V0가 있고 그 다음에 3V0가 있으면 되겠죠. 자, 먼저 A. A는 P0에 V0니까 P0에 V0가 여기 있네요. A가. B. B는 P0에 3V0니까는 여기겠네요. 그래서 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이 3분의 1 P, 그 다음에 여기 줄어서 여기 있네요. 이거는 등 적과정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부피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C에서 A로 갈 때는 요 곡선 따라갈 텐데 지금 온도가 똑같죠. 등원 곡선이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B하고 C는 사실 등원 따라서 이렇게 거주고 온도가 T0였고요. 얘는 온도가 3T0. 이렇게 되니까 얘는 등원 과정이죠. 그런데 열을 흡수하기는 AB 과정에서는 흡수했대요. Q1만큼. BC 과정에서는 방출했대요. Q2만큼. 자, 근데 CA로 가면서 CA로 갔을 때도 에너지를 방출해야, 열량을 방출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짤없이. 자, 이렇게 해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주진 않았는데 Q3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서는 안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습니까? 이거는 사실 뭐 온도만 증가했는지만 보면 되니까 기억은 맞아요. 자, 효율은 Q1분의 지금 이 들어온 게 Q1분의 사실은 들어온 거분의 그럼 Q1 마이너스 Q2 더하기 Q3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이게 열 효율이 되겠죠. 원래대로라면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요게 없죠. 요게. 요걸 더 못 빼줬죠.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어떻다? 열 효율은 더 빼야 되니까 실제로 이거보다는 더 작아져야 된다가 맞죠.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3분의 2 P0면은요. 지금 저 넓이가 얘를 직선으로 딸게요.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삼각형을 따면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V0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2P0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3분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이게 3분의 2VP0V0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3분의 2 P0 V0가 여기서 나와요. 어떻게 했을 때죠? 이게 정확하게 삼각형으로 땄을 때예요. 여기는 돼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등원 곡선은 곡선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그럼 요만큼의 넓이 차이가 발생을 하겠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3분의 2 P V0보다는 어떻다? 한번 순환동안 한 일은 크다가 맞죠. 요런 관계식이에요. 항상 이게 곡선에서 나오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답은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디귿 맞으니까는 5번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볼까요? 72번의 답은 5번. 아, 또 맞았네요. 자, 틀려본 적이 없는 것 같네. 됐을까요? 자, 이거 말고 또 질문 있을까요? 괜찮아요. 뭐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의외로 사소한 걸로 잘 틀려요. 괜찮아? 할만하겠어요? 그럼 특별한 거 없으면은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요 수능 특강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자, 이 수특이 문제인 게 기출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뻔해요. 나오는 게 항상. 근데 이 수특은 좋은 점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장점은 신선하다. 단점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신선할 때도 좀 있어요. 자, 여러분들 68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수능 특강. 수능 특강 맨 앞 페이지에 68페이지 2점짜리 문제부터 잠깐 볼게요. 나머지는 그렇게 신선할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4번 문제 보시면은 거기 용수철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놈의 용수철만 나왔다면 긴장을 해요. 근데 이거 용수철 나온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용수철 나온다고 해서 쫄지 말고 말 그대로 시키는 것만 합시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수능 특강 4번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 A가 들어있고 용수철이 연결되어 피스톤이 정지한 상태. 여기까지 일단은.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피스톤이 옆으로 누워 있어요. 뭐 이건 상관없어요. 옆으로 있던지. 그리고 여기 실린더가 갇혀 있고 여기에 피스톤이 있고요. 기체 A가 차 있겠죠, 여기. 그리고 여기에 용수철로 연결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밖에서 누르는 대기압이 있겠죠.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대기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용수철이 지금 밀어주고 있는 힘이 존재할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기에 의해서 P1이라는 압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현재 여기 압력은 PA라고 하면 PA라는 압력은 P0라는 압력에다가 P1이라는 압력이 더해진 만큼하고 같을 거예요. 평형이니까 이것들 일종의. 자, 그 다음에
A의 열량 Q를 서서히 공급하였더니 자 여기다 열량 Q를 공급한대요. 그랬더니 피스톤이 밀렸어요. 팽창했대요. 자, 주리의 주인공은 기체죠. 이렇게 되면 기체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팽창했으니까 일을 한 건 맞아요. 자, 그러면 A 부피가 팽창하는 동안 A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마찰이라 이런 거 무시하래요. 기억. 그거보다도 니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가 아니라 일을 한다로 고치셔야 되겠죠. 기체는. 왜? 팽창했으니까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기체가 팽창하면 일을 한 거. 뭐가 됐든지 간에 기체가 수축하면 일을 받은 거니까. 자, 그런데 이 과정은요. 열량 Q를 받아서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Q를 줬다고 했으니까 플러스예요. 기체 입장에서는. W 팽창했으니까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무슨 과정이냐? 첫 번째 등압 과정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기압은 안 바뀌어요. 대기압은 그대로인데 얘가 밀면 밀수록 용수철이 반대로 밀어주는 힘이 어떻게 되죠? 용수철이 밀어주는 힘은 KX죠. 그러니까 X가 밀면 밀수록 압축되면 압축될수록 용수철이 미는 힘이 증가해요. 그런데 압력 P1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될 거냐면은 여기 이 실린더의 단면적을 S라고 그러면은 힘을 S로 나눠준 만큼에 해당하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니까 S는 안 바뀌는데 저 F가 점점점 증가하니까 압력은 상승해요. 즉 PA는 팽창하면서 상승해야 돼요. 뭐 때문에? P1이 상승하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는 등압 과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압력 웃긴 게 누가 강제로 잡아 당겨주지 않는 한은요. 절대로 열량 Q를 받았는데 내부 에너지 증가 없이 일만 하는 경우는 없어요. 혹은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우도 없어요. 잡아 당겨주지 않는 한은. 근데 여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델타 U도 어쨌거나 증가는 해야 돼요. 뭐 물론 등압 과정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자, 그럼 온도는 올라간다가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압력도 일정하다가 아니라 압력은 상승한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1번 하나밖에 안 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 문제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풀었었어요. 기출문제 우리 마더탕 풀었던 거 가시면은요. 몇 번 문제로 가보시냐면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26번 문제하고요. 기출문제 26번 하고요. 지금 이 문제하고 정확히 똑같아요. 26번 보시면 거기서는 왔어요? 여기. 26번 보시면은 거기서는 A와 B가 나눠져 있어서 열량을 A한테만 공급을 하죠. 그럼 A는 열을 받아서 팽창했대요. 이때 B가 찌그러지면서 B의 압력이 상승하거든요. 이러니까 A의 압력도 상승하죠. 그러니까 26번 문제랑 이거 수특에 나와 있는 4번 문제가 정확히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용수철이 끼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더텅에 나와 있는 2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주 보던 문제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뿐이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차이는 없어요. 자, 그래서 수능 특강 4번 문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문제랑 같은 문제인 게 맞아요. 이거 수특 안 갖고 왔나? 프린트. 프린트 준 거 수특. 자, 그 다음에 4번 됐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게 아닌 게 타입인 게 쭉 넘어가면 8번 문제 69페이지에 보면 8번 문제가 보여요. 8번 문제가 딱 보는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히죠. 뭐야 얘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거기 8번 문제만 한번 다시 풀어보실래요? 일단 요 그림은 놔둘게요. 요거 써먹어야 되니까. 8번 문제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 이런 문제가 다 있나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8번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은 거기 자꾸 그림 가는 진공 용기 안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 아까 이 문제 4번 문제로 돌아갈게요. 4번 문제는요. 바깥하고 뚫려 있어요. 그래서 대기압이 작용을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걸 그림을 좀 고쳐 볼게요. 4번 문제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어딘가에 붙어 있고요. 용수철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요 내부가 진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내부가 그러면 여기서 P0가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P0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다시 이 그림에서는
이게 뚫려 있었는데 만약에 실린더가 어딘가 이렇게 딱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만 기체 A가 차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진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용수철이 이렇게 밀어주고 있어요. 그럼 이때 왼쪽의 압력 PA는 어떻게만 잡아주면 되냐면 오른쪽에 의한 용수철에 의한 작용하는 압력만 작용시켜주면 돼요. 왜? 여긴 진공이니까 대기압이 없죠. 진공은 이런 정도로만 사용이 돼요. 자, 그럼 8번 문제에서는요. 내부가 진공이래요. 내부가. 그럼 얘는 무슨 의미를 갖느냐? 그림만 다시 그려보면 이거 이제 지울게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전체 용기가 진공이기 때문에 진공으로 되어 있는 큰 용기가 있어요. 여기까지 필요 없고요. 이제 중요한 건 여기예요. 내부에 여기 내부 안에 실린더에 의해서 나눠져 있고 여기 기체가 차 있어요. 그리고 이 피스톤 자체의 질량이 결국은 M이에요.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이거 압력을 P가라고 해볼게요. 가 상황 그림이니까. P가는요. 여기가 진공이에요. 그럼 여기서 눌러주는 다른 압력이 없죠. 이때 여기에 단면적을 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가는 기체가 받는 A, 저 안에 있는 기체가 받는 압력은 요 실린더가 눌러주는 mg, 중력가속을 g라고 할게요. 단면적 S로 나누는 거. 여기 압력이거든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요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져요. 왜? 여기가 진공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구멍을 뻥 뚫어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대기압이 더 들어가면 돼요.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에서는 그냥 진공 용기가 있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위에 있던 모래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M이 있고 여기에 질량 M이 더 더해진 거죠. 그래서 P 나라고 해볼까요? 두 번째, 그래서 저게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기체 용기 압력 P 나는 mg니까 EMG로 눌러주는 것 뿐이죠. 근데 단면적이 S인 건 안 바뀌죠. 이렇게. 이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진공자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뭐만 해주는 거다? 대기압을 그냥 없애주는 역할만 한다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그림 가는 진공 용기 안에 단열된 실린더에 일정량의 이산기체가 들어있는 것으로 피스톤 위에 질량이 M인 상자가 놓여져 있다. 나는 가에서 모래를 천천히 떨어뜨렸는데 모래의 총 질량이 M이래요. 그리고 피스톤 연직 방향으로 얼만큼 내려갔대요? 높이가 H만큼 내려갔대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되겠네요. 자, 그럼 기억. 기체의 압력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정확히 2배냐? 네, 정확히 2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위에가 뚫려 있어서 여기가 진공이 아니라면 이게 진공이 아니었다면 누르는 대기압이 플러스 대기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2배라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가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만 비례하면 되는 거죠? 온도에만 비례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PV는 NRT 써보면은 얘는 어차피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얘는 부피가 감소했죠. 그리고 압력은 늘었어요. 자, 근데 온도가 어떠니? 라고 얘기를 했네요. 평균 운동 에너지 가와 나에서 같니? 라고 했는데 뭐 온도가 같다는 말이 있나요? 어디 보자. 압력이 정확히 2배가 됐고요. 그런데 부피가 정확히 2배로 내려갔다는 소리가 없는데 지금 잠깐 내가 뭐 빼먹었나? 그림은 단열된 실린더 이상의 입장이 높고 피스톤 M이 상자를 놓여져 있다. 그림 나는 가에서 로에 천천히 떨어 모래 질량이 연직 아랫방향 H만큼 내려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가와 나에서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상하다. 온도가 같다는 전제 조건이 없지 않나요? 뭐 나온 거 있나? 나온 거 없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구나. 얘는 근데 이걸 따질 필요가 없죠. 얘는 졸지에 열량 Q를 공급받은 적은 없는데 부피가 줄어들어서 일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단열 압축이죠.
단열 압축이면 Q는 델타 U 더하기 W에서 Q가 0인데 2를 받았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내부 에너지는 오히려 플러스 증가해야 되겠죠. 이러면은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가와 나에서 같다가 아니라 나에서가 가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왜? 온도가 더 증가했을 거니까. 그렇다는 소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네요. 온도는 상승했네요. 그러면 압력이 P에서 2P로 변했으니까 부피는 V에서 2분의 1 V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네요. 왜? 온도가 상승했으니까. 정확하게 반비례는 안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여러분들이 디귿 때문에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가나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은 mgH니? 라고 했어요. 얘를요 그래프로 잠깐만 표시해 볼게요. 부피 압력 그래프예요. 자, 부피가 지금 V, 여기를 V1이라고 할까요? 이때 부피를 V2라고 할게요. V1에서 V2로 줄었어요. 감소했어요. 그리고 압력은 P 가에서 P 나로 상승했어요. 이렇게 상승했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여기를 간 거죠. 단열, 압축. 그럼 온도는 어떻게 된 거죠? 온도 곡선의 온도 상승해야 되니까 온도 곡선은 따로따로 두 개, T1, T2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정석이겠죠. 그리고 저 실린더가 받은 일은 결국은 요 넓이에 해당하는 만큼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근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첨자만 조금 덧붙여주면은 답이 금방 나오는데 잘 안 보이죠, 지금은. 압력 여기는 이거 지워버렸네. S분의 mg고요. 여기는 S분의 2mg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부피 변화죠. 그럼 여기 델타 V라고 할게요. 델타 V는 여기 단면적을 아까 S라고 했으니까 S 곱하기 H만 되면 돼요.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mgH라고 불러봤거든요. 그러면 안타깝게도요. 여기서 이렇게 네모칸을 하나 그리잖아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그냥 얘만 곱해보세요. 그럼 딱 정확하게 mgH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 한 일은 이만큼이 더 있어요. 실제로 받은 일은 한 일이란다. 그러니까 mgH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지만 부피 변화는 있는데 여기에 한 일을 따질 때 압력 변화가 있냐 압력 변화가 없냐에 따라서 한 일의 양이 달라져요.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대부분 10문제 중에서 만약에 압력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값이니? 라고 물어보면 그거보다 크다 작다가 답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그 얼마 이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곡선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압력이 변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계산은 안 시켜요. 그냥 크다 작다만 물어보겠죠. 괜찮겠죠? 8번 문제는 진공이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긴장을 하시는데 그다지 긴장을 할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자, 그럼 넘어가 보죠.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문제 한 두어 개 더 있어요. 끔찍하게 생긴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72페이지까지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나머지는 이따가 좀 풀어보세요. 자, 72페이지까지 넘어가 보시면은요. 4번 문제 하나 있어요. 4번 문제. 이야, 딱 봐도 그림에 사람 기죽이게 생겼죠. 끝내주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니, 어렵다면 어렵지. 문제 한 번만 쭉 읽어봐 주실래요? 여러분들 항상 생각할 게 문제가 어려워서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뭘 이는지를 몰라서 못 푸니까. 문제만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생긴 건 그래도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아요. 오늘 그거 하고 이따가 저기 뭐야 상대성으로 좀 나갈게요. 수민 상대성 아예 처음 아니지? 석현아 상대성 아예 처음 아니지? 학교에서 진도 어디까지 나왔어요? 학교에서 상대성 나갔어 안 나갔어? 아직 안 나왔어요. 연력학은 나갔고? 그러고 보면 영덕이 진도가 빠르네. 영덕이 진도가 빠르다는 소리는 애들이 슬슬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소리인데 원래 학교 진도는 애들이 수업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진도가 빨라져. 근데 누적이라
어. 문제 풀면 더 빨리 나와. 아 그래서 이 안에 누적인 게 좋은 건가? 안. 지금 나 그래도 역학 나오잖아 앞에. 근데 화학 이번에 4단원까지 니네 뭐 집중이수야? 화학이 집중이수예요? 그럼 원래 2학기 4단원 초반까지 하고 그럼 2학기 때 뭐 한대? 계속 야, 니네 아주 애를 죽이는구만 그냥. 너무 빠른데? 애들 그냥 거의 전멸하겠는데요 화학 시간에? 근데 또 영동은 또 화학에 또 특화돼 있잖아 또 여학생들이라 또. 물리보다는 화학을 애들이 좀 더 많이 할 텐데. 자, 4번 볼게요. 자, 그린 가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 지금 단서 조항에서 주머니의 질량, 실의 질량 거기서 보시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인데요. 피스톤의 질량은 모두 그다음에 모든 마찰력하고 다 무시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피스톤은 질량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옆으로 높이지 마시고 그냥 세워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가에서는요. 첫 번째 그린 실린더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차이냐면 가에서는요. 원래 동일한 기체를 동일한 양을 집어넣었대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실린더는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딱 누구만 누르냐? 공기의 압력인 대기압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 여기를 P 뭐 B라고 할까요, 압력을? 자, 근데 여기는요. 여기 압력, 내부 압력을 PA라고 할 건데 문제는 대기압이 누르는 거 맞아요. P0로. 아, 근데 여기서 PB는 밀겠죠? 사방팔방 밀 거예요. PA도 사방팔방 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모래주머니가 얘를 잡아당겨 주고 있어요. 모래주머니의 질량이 얼마인지 안 나왔죠. 그냥 저는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mg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이때 여기 단면적을 우리 S라고 해봅시다. 실린더 단면적을 S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가에서는요 뭐가 성립하느냐? 먼저 PA는 PA 더하기 S분의 mg는 왜? 얘도 밀고 얘도 당기고 있으니까 둘을 합친 거는 대기압 P0하고 같아야 된다는 결론에 하나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PB는 그냥 뭐죠? 그냥 P0예요. 요게 가번 그림 상황이에요. 옆으로 눕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피스톤 자체에 무게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나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얘가 가지고 있던 모래가 빠졌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지? 그냥 PA 프라임은 대기압이 누르는 P0하고 어떻게 됐겠게요? 같아졌겠죠. 이렇게 됐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린더에서는 오히려 모래가 누르죠. 모래가 눌러요. 그럼 대기압인 P0에다가 모래가 누르는 S분의 mg가 추가됐죠, 압력이. 그래서 여기 PB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럼 PB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P0 플러스 S분의 mg가 되겠네요.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들 압력도 화살표 방향이 있었고 그 방향으로 더했을 때 평형이 나와야 돼요. 단 압력끼리 더하시는 거예요? 힘끼리 더하는 게 힘하고 압력은 더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다 됐고 문제 나와 있는 건 다 한 것 같고요. 그때 여기까지의 길이가 x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2래요. 자, 그러면 됐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처음에 여기도 그냥 x2였겠다. 그렇게 따지면. 자, 기억. 가에서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 자, 여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선 잡아 당겨버린 거죠. 그럼 여기 단열 팽창이니까 온도 오히려 하강이니까 TA하고 TB 중에서는 TB에서 잡아 당겨버렸으니까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상대적으로 TB가 더 높겠죠. 그럼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까다로우니까 D급부터 먼저 볼게요. 나에서 B에 들어있는 기체 압력 이거 구하래요. PB 프라임이 얼마인지를 구하래요. 그거를 P0하고 P1으로 나타내니까 요 S분의 mg가 필요 없죠. 그럼 요 S분의 mg가 필요 없네. 그쵸?
아, 참 PA의 압력을 여기 P1이라고 하라 그랬구나. 문제에서는. 여기 P1이네, 여기가. 그다음에 P0가 대기압이니까는 P0 대기압이고. 자, 그럼 됐네요. 그러면 요거를 좀 고칠게요. 나는 요게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여기 압력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PB 프라임 나에서 B에 들어 있는 거는. 그럼 얘를 고치면 S분의 mg는 P0 마이너스 P1인가요? 이거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P0 그대로 놔두고 더하기 P0 마이너스 P1만 해주시면 되니까는 2P0 마이너스 P1이 되네요. 그러면은 2P0 마이너스 P1이니까 디귿이 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니은은요.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요. 역시. 가에서 나 과정에서 A가 받은 기체가 한 1의 양을 구하래요. 가에서 가나 과정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기체가 받은 1의 양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그럼 얘도 압력 부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VP 그래프. 자, 처음에 부피는 여기 단면적을 S라고 했으니까는 부피라고 싶으면 여기다가 단면적 S를 곱하면 되겠죠. 부피가 컸어요. S 곱하기 X1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피가 줄어들어서 단면적 그대로 S 곱하기 X2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압력은 P1이라는 압력에서 P0까지 내려간 거죠. P1이라는 압력에서 P0까지 내려갔어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P1이라는 압력이 P1이라는 압력이 더 작은 거지. 참 거꾸로 했네. 여기가 P1, 여기가 P0죠. 자, P1으로 여기였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갔겠죠. 그리고 온도는 오히려 상승했으니까 온도 곡선은 낮은 온도, 높은 온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한 일의 양이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이 P0 곱하기 S분의 X1 마이너스 X2니. 요거는요, 요거 델타 V죠, 여기 델타 V예요. 근데 P0?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니까 이렇게 넓이가 잡히는 거죠, 지금. 저렇게 잡으면은. 근데 실제로는 넓이는 어디까지만 잡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잡아주셔야 돼요. 이만큼만 받은 일은.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어떻다? 작다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뭐가 압력이 이렇게 바뀌는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럼 꼭 부피 변화 값에 이 값 아니면 이 값을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크냐 작냐만 따져주시면 돼요. 근데 압력이 안 바뀌는 애는 그냥 그거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 시험이다. 시간은 없다. 그러면은 압력이 바뀌었다. 증가든 감소다. 그런데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100%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그거보다 크다, 작다만 따지시면 되니까 상한인지 압력이 하한인지만 따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다, 작다만 따져주시면 돼요. 이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고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뭐 7번 질문이 좀 있었는데 그다지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수능 특강은요 안 되면은 이번 주에 이따가 3시부터 푸시고 안 되면은 다음 주에 저한테 꼭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은. 그다음에 혹시 늦게 오신 분 있어서 그런데 연력학 마더텅에서 질문 있었니, 석현아? 따로 없었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연력학은 오늘 저거 수능 특강까지 좀 끝내주세요. 수능 특강까지 끝내주시고요. 자, 오늘부터는 상대성으로 좀 넘어갈게요.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대성 이론이 생초짜는 없어요. 생초짜는 없어가지고 참 다행이에요. 그냥 간략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은요 상대성 이론에서는요 첫 번째 좌표계에서요 같은 관성계에 있니? 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관찰자, 정제에 있는 사람이고요. 우주선에 탄 물체가 일정한 속력 V로 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본 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우주선 안에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보기엔 R자임이 0이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 우주선에 있는 물체는 등속으로 움직여요. 물론 움직인다는 다르죠. 정지와 움직인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하지만 내가 봐도 등속으로 움직이니까 이 우주선 안에 있는 물체의 R자임은 얼마다? 0이다죠. 그래서 같은 관성계에 있으면 뭐가 성립한다? F는 MA라는 게 성립한다. 같은 관성계에 있으면 우주선 안에 있는 F는 MA나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F는 MA는 어떻다? 동일하다.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선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하죠. 이거를 상대성 원리라고 그래요. 단 같은 뭐에 있어야 돼요? 관성계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주선하고 나는요 동일한 좌표는 아니죠. 같은 좌표는 아니기 때문에 우주선에서는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나는 움직이는 물체로 보는 거예요. 물론 우주선 입장에서는 내가 움직이는 물체죠. 그럴 때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우주선이 0.8C로 간다. 그러면은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만히 있고 지상에 있는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얼마? 상대 속도인 0.8C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이 뭐죠?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빛의 속도는 그 누가 측정해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광속 불변. 자, 광속 불변하면서 얘기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빛의 속도 측정한 실험이 하나 나오죠. 마이컬슨이라는 사람하고 몰리라는 사람이 측정한 실험이 나와요. 이 마이컬슨하고 몰리라는 사람이 측정한 실험에서는 이 사람들은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의 매질인 에테르를 측정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결론은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아서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보기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한 빛이 상대 속도가 분명히 발생했을 텐데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 즉 빛의 속도는 그 누가 어떤 상태에서 측정해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광속 불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여러분들 105페이지로 넘어가 보실까요? 맨 앞에 105페이지에 넘어가면은 동시성의 불일치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간,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뭐 학교에서 이미 진도를 나가신 분들도 있고 예전에 한번 미리 선행을 해서 배우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봤자 입만 아픈 게 다 알아요. 여기까지 내용은. 근데 신기한 건 왜 문제만 풀리면 안 풀릴까요? 그치? 그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관찰자 입장에서 어떤 현상이 어떻게 보입니다. 라고 나올 거고 보기에서는 그럼 걔 말고 B 입장에서는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놓쳤거나 내지는 보기에서 물어보는 관찰자가 누구 입장이었는지를 놓치게 되면 문제를 틀려요.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 있는 얘기 주저리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니까 문제 풀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게 제일 빨라요. 자, 그런데 여기는요. 제가 완자를 풀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완자를. 이거는 시험 직전 가갖고 풀리긴 할 텐데 왜냐하면 완자 문제가 더럽고 치사해요. 근데 왜요? 수능에서는 이런 더럽고 치사한 문제를 안 내는데 내신에서는 가끔 더럽고 치사하게 내요. 그래서 저 더럽고 치사한 것 때문에 많이들 당해와요. 그래서 내신 직전에는 한번 보긴 볼 텐데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오히려 더 어렵지만 기출문제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문제 난이도는 조금 더 높은데 깔끔해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시성의 불일치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113페이지로 가보세요. 맨 뒤에 있는 113페이지. 바로 뒤에 마도통책 넣어놨어요. 제가. 113페이지에 가시면은요. 기출문제예요. 2번 문제 하나 보일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어렵진 않고 답들도 잘 내지만 명확하게 왜 그게 답이니?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2번 문제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상대성 이론부터는 문제를 확인하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113페이지. 거기 아니야? 응, 아니야. 이거 이 113페이지 말고 쭉 넘어가면 마더텅 113페이지. 2번 문제. 다 잘 찾는구만. 너만 못 찾았어. 야, 좀 있으면 이제 날 더워지기 시작했다. 날이 더워요. 날이 더워지면 기분이 싱숭생숭해지죠. 그러다가 다시 날이 시원해져요. 아차 싶어요, 그러면. 자, 2번에서는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자, 그림은 철수가 탄 우주선이, 우주선이 있대요. 이 우주선 안에는 누가 있냐면 철수라는 사람이 타고 있대요. 항상 느끼는데 철수는 도대체 몇 살일까요? 항상 철수는 옛날부터 나오는데. 자, 근데 철수는 영희에 대해서 영희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0.5c, 즉 빛의 속도의 절반으로 날아가고 있대요. 자, 광원 P에서 발생한 빛은, 자, 근데 문제는 광원 P가 하나예요. 자, 그럼 철수 입장에서 빛이 땅 켜지면 빛은 양쪽으로 동시에 출발해요. 그런데 영희 입장에서도 빛이 짠 하고 켜지면 양쪽으로 동시 출발이죠. 기준은 항상 한 개짜리가 기준이에요. 한 개짜리가 기준이에요, 무조건. 자, 그러면은요. 광원 P에서 발생한 빛은, 자, 누구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죠. 영희가 측정할 때 A와 B에 동시에 닿는데요. 자, 만약인데요. 광원 P에 대해서 A하고 B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자, 그러면 빛이, 자, 내 철수 입장이에요. 그럼 철수 입장에 불이 땅 켜지면 빛이 가서 같은 거리만큼 가 있으면 빛의 속력을 안 바뀌니까 양쪽에 동시에 도달해요. 철수 입장에선. 그런데 영희 입장에서는요. 우주선이 앞으로 전진해 버리죠. 빛이 땅 켜져서 우주선이 앞으로 전진하면 빛은 여기서 출발한 게 맞는데 P도 앞으로 전진하고 B도 앞으로 전진하고 A도 앞으로 전진해 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빛은 발생한 건 여기니까 빛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서 A에 먼저 도달하고 B는 이만큼 가서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철수 입장에서 동시가 아니라 영희 입장에서 동시에 도착했대요. 그럼 영희가 봤을 때는 왼쪽에 A인가? 검출기 A, B가 있으면 광원은 B 쪽에, 지금 극한적으로 그릴게요. B에 거의 가까운 쪽에 광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희 입장에서는 A와 B가 동시에 부딪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A와 B에 대해서 P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건 이건 그냥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수가 봐도 역시 오른쪽으로 그냥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성에서는요. 그랬더니 뭐 길이 수축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물어볼 땐 그것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신경 쓰면요 꼬여요. 원래 뭐 그렇게 상관도 없지만. 자, 그러면 영희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는 소리는 철수 입장에서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 철수는 어디에 먼저 빛이 도착해야 돼요? B에 먼저 도착해야 돼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철수가 측정할 때, 이건 잠깐만, 니은. 철수가 측정할 때 P에서 발생한 빛은 B보다 A에 먼저 도달이 아니라 B에 먼저 도달이 돼야 되니까 틀렸고요. 영희가 측정하건 철수가 측정하건 P에서 A까지의 거리하고 P에서 B까지의 거리 중에서는 어떻게 P에서 A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야 돼요. 이건 철수가 측정하나 영희가 측정하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같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니은도 틀렸네요. 그럼 답은 1번이겠죠, 일단은. 그런데 기억. 철수가 측정할 때, 자, 영희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은 어떻게 가느냐? 자, 그러면은 우리 빛시계 잠깐 얘기하자. 우주선 안에서 빛을 쏜다. 그럼 우주선에서 빛을 위로 쏴서 받고 돌아온다. 그럼 T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빛이 왕복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때 길이를 L이라 그러면은 2L 분의 이거를 얼마?
C로 나눠준 게 T 철수가 되나요?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T 철수분의 맞구나. 어차피 상관없구나. 이게 비쪽 C니까는 그러면 C분의 2L은 T 철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영희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앞으로 전진한다는 빛이 사선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L보다는 어떻게 더 큰 거리를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T 영희는 철수의 측정한 시간보다 커야 돼요. 그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영희가 측정한 게 10초다. 영희 입장에서 그럼 철수는 3초. 빛이 왕복하는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내 시계는 10초만큼 갔는데 철수의 시계는 영희가 봤을 때 3초밖에 안 갔다. 시간이 어떻게 간다? 느리게 간다. 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영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만히 있고 영희가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희 입장에서는 철수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면 철수 입장에서는 영희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표현을 써줘요. 그러면 뭐 다들 얘기하겠지만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맞아요.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이에요. 만약에 저게 말이 됐다면 상대성 법칙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기억이 맞으면 니은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봐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봐야지 근데 반대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럼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은 철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가 되겠죠. 잘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3번 하나만 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3번 하나만 잠깐 해보실래요? 3번은 길이에 관련된 얘기라 기본적인 거 먼저 한번 하죠. 기본적인 거 하고 응용되는 거 하죠. 잠깐 쉬었다가. 괜찮죠? 그냥 가도 되죠. 이 정도는. 이한이도 이 정도 괜찮죠? 자, 상대성은 너무 빨리 풀지 마시고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그리고 보기에서 물어보는 대상 주체가 누군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틀려요. 그런데 결국은 상대성도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굉장히 획일화돼 있어요.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우주선 A, B가 우주선 C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자, A, B는 C에 대해서 각각 0.9C와 0.7C로 운동한다. C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어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A, B에서 측정한 시간을 각각 TA, TB라고 하자.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A 입장에서는 A는 정지되어 있고요. C가 왼쪽으로 얼마로 0.9C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A 입장에서는. 그 다음 B 입장에서는 우주선 C가 왼쪽으로 얼마로 0.7C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기가 멈춰 있고. 자, 이랬을 때 원래대로라면 C 입장에서는 자신이 빛을 위로 쏘면 빛이 위로 뿅 맞고 떨어져야 정상인데 B 입장에서는 빛이 왼쪽으로 가니까 이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거고 물론 A는 속력이 더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비스듬한 경로를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빛의 속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빛의 이동 경로는 얘가 더 기니까 TA하고 TB 중에서는 TA가 더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디귿 TA하고 TB 중에 TA가 더 크다. 디귿 맞네요.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니은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자, 빛의 속력 나오면 누가 관측해도 무조건 빛의 속력 C로 같다. B에서 측정할 때와 C에서 측정할 때가 같다. 당연하죠. 이거는 가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C의 길인데 자,
우주선 안에 있는 C 입장에서 자신의 우주선을 길이를 측정하면 양 끝에 대해서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관찰자가 양 끝의 길이를 잰 걸 고유거리라 그래요. 고유길이라 그래요. 그럼 이때 길이를 고유거리 LC라 그러면 A나 B가 측정하면 이 길이는 진행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죠? 진행 방향으로 수축하죠. 짧아져요. 하지만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속력이 빠른 애가 이 현상, 길이 수축 현상이 더 강하죠. LA하고 LB가 있다면은 A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랑 B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 중에서 A가 더 심하니까는 B가 더 길겠죠. 길이 수축이. 그리고 B도 길이 수축이 된 거니까 LC가 제일 크겠죠. 그리고 참고로 LC가 이 물체의 원래 길이인 고유거리가 돼요. 고유자가 붙는 거는 같이 정지되어 있는 관찰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C의 길이는 B에서 측정할 때가 A에서 측정할 때보다 어떻다? 길다라는 표현을 써주셔야겠네요. 그러면은 니은 맞고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뭐 별건 없어요. 상대성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건 아무리 쉬운 문제건 보기에,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이거는 누구 관점의 조건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럼 다시 누구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되는지 그것만 잘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묻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만 따집니다.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렇게 답하셔야 된다. 여기는. 조금만 꼬아서 생각하면 다른 게 돼버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꼬아서 생각해도 답이 나올 정도였으면 상대성 법칙이지 이론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괜찮겠죠? 자, 그럼 우리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잠깐만 쉬었다 하죠.